안녕하십니까. 나 혼자 읽는다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급습했다. 다른 많은 나라처럼 미국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보건 전문가들이 전년도에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그랬다. 심지어 1월 중국에서 폭발적 감염이 일어났을 때조차 미국은 이 전염병을 억제할 만한 광범위한 검사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전염이 사방으로 퍼지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 나라는 밀물처럼 몰려드는 감염자들을 대처하기 위해 절실했던 덴탈 마스크도 그 밖에 보호 장비도 방역 일선에 보급하지 못했다. 병원과 지방정부는 인명구조용 산소호흡기를 구하려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헛일이었다. 이런 준비 부족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보건자문위원들의 경고를 묵살해버린 도널드 트럼프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던 초기 몇 주간 위기의 심각성을 평가절하했다. 그는 2월 말 이렇게 호언장담했다. 우리는 이 질병을 아주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놀랄만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 질병은 금방 사라질 겁니다. 질병통제본부는 처음에 문제 있는 진단 키트를 배포했고 이를 해결하는 데도 늑장을 부렸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아웃소싱을 해온 결과 덴탈 마스크와 의료기구를 중국 및 여러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물자 준비 부족만이 아니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 정신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위기가 있기까지 미국은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심각한 분열을 겪어왔다. 수십 년 동안 불평등이 심화되고 문화적 갈등도 거세진 끝에 2016년에는 성난 포퓰리스트들의 반란이 일어나 그 결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이후 탄핵소추 등의 험난한 과정을 겪으며 대통령직을 유지하다 9.11 테러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진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당 사이의 분열은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더 심해졌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언론이 믿을 만한 보도를 한다고 보는 공화당원도 적었고 트럼프가 내놓는 정보를 믿는 민주당원도 적었다. 이러한 정당 간 증오와 불신의 와중에 찾아든 전염병, 그것은 전쟁이라도 치르는 중이 아니면 좀처럼 이뤄낼 수 없는 단결을 필요로 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일하러 나가지 말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요청 또는 강요를 받았다. 원격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들은 급여 삭감과 실직을 겪었다. 이 바이러스는 노년층에 가장 위협적이었지만 젊은이들 역시 감염시켰다. 설사 이를 견뎌낸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에게 옮길 수 있었다. 도덕적 차원에서 이러한 팬데믹은 우리의 상호 의존으로 인한 취약성을 상기시켰다.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팬데믹이 터지자 공직자들과 광고업자들이 거의 반사적으로 내놓았던 구호다. 그러나 이러한 구호가 호소하는 단결은 공포에서 비롯되었고 이 공포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필요로 하는 전염병 앞에서의 공포였다. 공중보건은 우리가 단결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취약성을 인지해 서로 거리두기와 함께 자가격리를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했다. 서로 뭉쳐야 하는 단결, 서로 떨어져야 하는 거리두기, 이 두 가지가 팬데믹 상황에서 묘하게 하나가 된 셈이다. 영웅적인 보건 종사자들과 감염자들의 구조 요청에 전염을 무릅쓰고 나선 사람들, 자파상 계산원들,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해준 배달원들 등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떨어지는 게 그들을 돕는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분리를 통한 단결이라는 도덕적 모순은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라는 구호의 공허함에서 가장 돋보였다. 그것은 상호간 책임을 실천하고 공통의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예상을 뒤엎는 불평등과 정당 사이에 알력이 불거졌다. 이는 미국이 덴탈 마스크 등을 국내 생산할 수 없게 만들었던 시장 중심 세계화
가 급여 및 양질의 일자리를 수없이 빼앗아 버린 결과였다. 그러는 동안 세계시장과 국제물류, 유동성 자원으로 쏠쏠한 이익을 챙긴 사람들은 갈수록 동료 시민들에게 덜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만큼 생산자 또는 소비자로서의 내국인들과 동떨어졌다. 그들의 경제 전망과 정체성은 더 이상 지역이나 국가와 무관했다. 패배자들을 밀어젖히고 우뚝 선 세계화의 승리자로서 그들은 그들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세계화에서 비롯된 승패와 정치 분열 등의 문제는 더 이상 좌냐 우냐의 구분으로 따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보다는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로 따져야 할 것이다. 열린 세계에서의 성공은 교육에, 즉 세계 경제 환경에서 경쟁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달려 있다. 그것은 각국 정부가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교육 기회를 반드시 균등하게 관리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정점에 선 사람은 그럴 만한 노력의 결과로 성공을 얻었다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말로 교육 기회가 균등했다는 전제하에 뒤처진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도 된다. 이런 성공관을 가졌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라는 말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할 노력의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 여길 것이며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여길 것이다. 그렇게 보면 세계화의 패자들이 왜 그토록 악에 바쳤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권위적인 퍼퓰리스트들에게 빠져들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퍼퓰리스트들은 엘리트들을 공격하여 국경의 엄격함을 다시 확인하겠노라. 그리하여 패자들의 원한을 갚겠노라 약속했다. 이제 정치의 중심이 된 그들은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과학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협력자들을 경계하며 바라보고 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제보건 위기 앞에서 팔을 걷어붙여야 할 지금 우리는 의학과 과학 전문가뿐 아니라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일신 또한 필요사항이다. 오만과 분노의 유독한 혼합물은 트럼프를 백악관까지 밀어올렸다. 하지만 이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단결의 원천이 될 수 없다. 우리의 도덕적, 시민적 삶을 새롭게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40년간 우리의 사회적 결속력과 존중의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이 책은 그 과정을 살피면서 공동선의 정치를 찾아 나서기 위해 생각을 모아보는 책이다. 이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